와우, 전국의 우궁배 애독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염색체 비분리에 대해서 또 이제 확실하게 비법 특강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 염색체 비분리가 자, 유전파하고 같이 이제 꼬여가지고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를 열심히 했나? 이 정상적인 감수 분열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지? 요거 제대로 해야지만 그 다음에 뭐가 비정상적인지 알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앞에서 충분히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자, 이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다가 자, 이가 염색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자, 나누어지게 되는데 상동 염색체가 염색체로 분리될 때가 감수 1분열. 자, 그다음에 염색체가 또 염색 분체로 분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었고요. 염색체 숫자로 EN에서 N, N에서 N 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정상적인 감수 분열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자, 요런 이제 감수 분열이 제대로 안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자, 감수 분열이 제대로 일어나야지만 이제 각각 23개의 염색체를 가져서 전체가 46개가 되게 돼요. 그런데 자, 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약간 더 컸다, 그지? 그런데 자, 해맑게 웃고 있지만 사실 다운 증후군이에요. 다운 증후군. 그러면 다운 증후군의 경우에는 EM 플러스 1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러면 47개가 되게 된다, 그지? 그런데 자, 요때 이 하나 더 있는 염색체가 바로 상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상염색체에서 이제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상태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정신 박약인 게 또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런데 자, 요런 이제 이 염색체 비분리 정상적인 분열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꼭 좀 체크해 주시고, 자, 일단 이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분열에서 다른 염색체는 다 제대로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21번 염색체라고 치고 21번 염색체는 좀 이제 좀 약간 더 빈신스럽게 위쪽이 좀 이렇게 작게 생기긴 했어요. 그죠? 그런데 얘가 21번 염색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자, 21번 염색체가 만약에 이제 이 한쪽으로 가거나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자, 이 하나씩 염색체가 더 있는 상태에 그런 이제 이 바로 정자나 난자가 생기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빠 몸에서 이제 생세포가 잘못되면은 정자에서 숫자가 잘못된 게 생기게 되고, 엄마 몸에서는 또 난자에서 잘못된 숫자가 생기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자, 이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만약에 1분열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자, 많이 들어간 쪽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는 덜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 많이 들어간 쪽에서는 M 플러스 1이 되고 덜 들어간 쪽에서는 M 마이너스 1이 돼. 그러면 자, 결국 모든 생시세포가 다 잘못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감수 2분열에서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감수 2분열에서는 여기는 잘 갔어요. 자, 1분열 정상으로 가고 그 다음에 2분열도 제대로 됐어요. 그러면 자, 선생님이 계속 손으로 표현해 줬지만 자, 상동 염색체가 잘 나누어지고 또 잘 나누어진 거지, 그지? 그런데 자, 2분열의 한쪽에서는 문제가 생겼네. 자, 나누어지고 나서 이 다른 쪽에서는 정상으로 일어났지만 여기는 어떻게 돼? 한 군데로 가버린 거야. 그러면 같이 가버린 쪽에서는 결국은 자, M 플러스 1 역시나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상태에 정자나 난자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또 어떻게 돼? 하나 이제 없는 거지 뭐, 그지? 그러다 보니까 자, M 플러스 1, M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2분열이 일어난 쪽에서는 N이 되게 되니까 세 종류의 생시세포가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가 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염색체 비분리와 관련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생명 보인자인 어떤 여성이 있어. 그러면 자, 이 여성은 X-X 혹은 우리가 이제 뭐 XX-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요. 자, 그런 이제 여성의 이 I.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 이제 1난모, 2난모, 난세포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난세포가 바로 난자로 되기 때문에 요 가 상태가 1분열, 자, 나 상태가 2분열이 되게 돼요. 그러면 정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1정모, 2정모, 정세포가 꼬리 달면 정자가 되게 돼요. 그러면 1정모에서 2정모 될 때가 역시나 1분열, 그 다음에 2분열 이제 하게 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자, 생명 유전자를 가진 X 염색체가 있고 정상 유전자를 가진 X 염색체가 있어. 그지? 그래서 X-X로 제가 이제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 성 염색체의 비분리가 1회가 발생했어요. 성 염색체의 비분리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정록 생명이면서 또 EN 이퀄 44 플러스 XXY인 그런 아이가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 아까 이제 이 사진을 보여준 아이는 상염색체가 비분리돼서 다운증후군이 됐는데요. 성염색체가 비분리가 되는 경우에 XXY가 되거나 뭐 아니면 X가 하나밖에 없네, 그지? 그러면 이제 X0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XXY인 경우에는 우리가 클라인펠트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X0, XM색체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또 터너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인펠트 증후군인 경우에는 Y염색체가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처럼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자, 남자이지만 이제 생식기도 남자야. 그래도 가슴도 좀 나오고 허리도 이제 잘록하고 뭐 엽새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은 이제 되게 여성스러운 거지, 그지? 아무래도 X염색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이 또 제일 이제 중요한 건 생식 불능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게 되는데요. 그럼 일단 XXY니까 터너 증후군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외관상 또 여자도 아니야, 그지? 외관상 일단 남자예요. 그러면 자, 우리 답은 좀 쉽게 골랐다, 그지? 디귿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염색체 비분리가 자, 가식이냐 나식이냐 하는 거를 따져서 요걸 답으로 그냥 그러니까 아, 맞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지금 가식이 같은 경우에는 1분열에서 일어난 거고 나식이 같은 경우에서는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상태가 됐잖아요. 그런데 자, 아이가 정록 생명이면서 자, 이제 이 클라인펠트 증후군이 됐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 X-Y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Y는 이제 아빠한테 받았겠죠. 그죠? 그러면 엄마는 X-X를 다 준 거야. 원래는 X염색체를 하나만 줘야 되는데 X염색체를 2개나 줬어요. 그런데 엄마가 원래 뭐였어? 자, X-X였으니까 보인자 캐리어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원래는 나누어져서 자, 이 생명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만 주거나 아니면 정상 유전자를 가진 X염색체를 주거나 그렇게 줘야 되는데 이거를 자, 같이 이 생명 염색체가 있는 유전자를 2개를 주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러면 1분열에서는 이 2개가 제대로 떨어진 겁니다. 선생님 계속 손으로 표현했죠. 그죠? 자, 1분열에서는 2개가 제대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2분열에서 같은 쪽으로 생명 유전자를 가진 쪽이 같은 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X-X를 한꺼번에 자, 주는 그런 난자가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자, 가시기 1분열이 아니라 나시기에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디귿 맞는 보기가 되어서 정답은 몇 번으로 체크할 수가 있을까요? 3번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기에 비분리가 됐는지 문제를 보고 반드시 이제 파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는 또 이제 어떤 사람에서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일어난 자, 정자의 형성 과정. 그런데 우리가 딸세포가 된 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요때가 지금 바로 이제 이 정세포 상태가 됐고요. 이 정세포에 꼴이 닳아서 지금 정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요 1번이 이제 1번으로 나타낸 것이 1분열, 2번으로 나타낸 것이 2분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옆에 이제 이 어느 한 시기에서 상염색체 2쌍만 표시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요거 있잖아.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따져도 되는데 우리 이제 애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림에는 이제 이 사람이잖아, 사람. 그지? 염색체를 여기에다 이렇게 표시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할 때는 46개를 표시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다 그리니, 그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부만 나타내고 문제를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그림 때문에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림 보고 갑자기 아, 2n 있고 4 이러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더라고. 근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자, 사람의 염색체라는 거야. 자, 2n 이꼴 46인 사람이고 그 중에서 일부만 나타냈다는 것도 꼭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옳은 것만 또 이제 확실하게 한번 골라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자, 뭐라고 주어졌냐면 이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성염색체에서만 이래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가지고 성염색체가 한쪽이 더 많이 가거나 없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살펴본 대표적인 클라인펠트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터너 증후군 같은 것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다운 증후군 얘기가 났단 말이야. 근데 다운 증후군은 상염색체에서 비분리 현상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니은은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이제 A의 상염색체 수하고 B의 총염색체 수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림을 잘 살펴보면은 여기는 우와, 자, 정상 정자가 생겼어요. 그지? 그럼 여기까지는 다 제대로 된 거야. 그럼 여기까지 제대로 됐다는 얘기는 1분열도 정상적으로 일어났고 그 다음에 2분열도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를 하기를 얘를 1정모
1종목, 얘를 2종목, 그 다음에 이제 정세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H사들이 사실 생명과학 원에서는 이 용어를 정확하게 쓰지는 않는데 문제에 또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면 자, 이 종목에서 정세포 될 때 감수분열, 이분열에서 지금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기는 염색체가 하나 더 갔어. M 플러스 1. 여기는 하나 덜 갔어. M 마이너스 1. 이렇게 체크해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총 염색체 숫자가 M 마이너스 1 하나 덜 간 걸 알 수가 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제 감수분열이 1분열이 일어난 상태란 말이야. 근데 1분열이 일어나면 EN에서 N으로 되잖아. 그지? 근데 N인데 N 중에서 한 개는 성염색체잖아. 그지? 그러면 자, 상염색체는 역시나 M-1. 자, 사람이면은 이제 역시 22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자,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는 것을 체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 보면 된다. 그지? 자, 나가 관찰되는 시기에 가의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는데 나가 요렇게 되는 걸 뭐야? 자, 손 다시 한번 해볼까? 쌤이 강조했던 상동 염색체가 지금 접합된 시기인데 요거는 자, 1분열에 전기에 접합됐다가 중기에 가운데 있다가 나눠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요거 가운데 부분에 있으니까 요거는 1분열 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림상에서 비분리는 언제 일어난 거야? 2분열 때 일어난 거거든. 그래서 자, 디귿은 또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으로 체크? 1번으로 우리가 가뿐히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염색체 비분리 봤는데요. 자, 요 정도 염색체 비분리 문제, 비분리 너무 중요해. 비분리 문제 확실하게 체크해서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문제 푸는 방식을 익혀놔야 돼. 주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많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에 더 복잡한 부분을 얹어서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비법 특강에 있는 정도는 확실하게 접수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단어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어느 한 파트도 빠지는 부분 없이 다 자기 걸로 꼭 만들어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